또 싸게 사시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은행 매물들만 골라보는 겁니다. Real estate owned. 은행 매물. 액티브 중에 은행 매물이다. 자, 저는 이제 가격대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49,000 뭐 이런 거 빼고 크라이테리아를 하우스로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은행 매물이 한 25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인데가 노르웍이니까 여기서 약 한 30마일 정도 이내에 있는 매물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모나. 자, 요게 은행 매물인데요. Real estate owned라고 써있죠. 포모나. 우선 사진이 4장밖에 안 돼요. 똑같은 사진 4개. 자, 여기서 저는 의심을 딱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차 있죠? 집 앞에. 그리고 은행 매물이죠.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네? 빈집이 아니라는 거. 저 아직 안 봤어요. 내용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거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벌써 은행 매물인데 occupie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occupied라는 얘기는 전 주인이 아직 살고 있다. 또는 테넌트가 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 비용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3bedroom, 2bed고 땅이 11,000 스퀘어핏이고 뭐 별 내용 써있는 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에이전트도 안쪽을 못 본 것 같아요. Do not disturb the occupants. 이 얘기는 전 주인이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좋은 딜인 것 같으세요? 나쁜 딜인 것 같으세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나쁜 거는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빅션 해야 되겠죠. 네, 이빅션 하려면 머리 아프죠. 근데 투자자라면요, 머리 아픈 거를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이빅션 하는 게 머리 아프다. 근데 이빅션 하는 게 얼마가 돈이 드느냐, 또는 얼마의 기간이 소비가 되느냐를 알고 있으면 자기 공식에 그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가 샀을 때 이 정도 마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에 팔 수 있겠다, 이런 공식이 있으시다면 우선 그 이빅션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매물을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없어지겠죠. 그죠? 왜? 이빅션 하는 데 있어서 내가 3개월 걸리고 쫓아내는데 한 4,000불 든다. 이거 알고 계시면은 그 공식에 넣어서 뭐 돈이 안 남다 그러면 안 사면 돼요. 근데 공식에 넣어서 난 그 정도 하고도 분명히 이거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다. 그럼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시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숫자로 환전을 할 수가 있으시다 그러면 좀 더 뭐랄까, 레벨업이 되신 인베스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사모님께서는 좋은 매물 같다고 하셨는데 그게 왜 좋은 매물이 될 것 같으세요?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 셀러가 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셀러가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인지는 이제 그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 집을 한번 가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599 클레어먼트. 이 집을 얼마에 사야지 싸게 사는 거냐? 1700 스퀘어핏의 땅은 11,000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저는 0.5마일 다시 갑니다. 자, 근데 지금 0.5마일 하니까 문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조정하면 되는데 이 원이 후웨이를 넘어갔어요. 후웨이 넘어가면은 다른 동네가 되죠. 다른 동네에서 컴패러를 뽑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올림픽 한인타운으로 치면 올림픽 남쪽이냐 북쪽이냐 얘기예요. 10번 프리웨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얘기고 10번 프리웨이에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건 이제 좀 더 뭐랄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10번 프리웨이고 이 집은 10번 프리웨이에서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북쪽하고 남쪽하고 같이 가격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 중에 건너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길.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길 하나 건넌다고 해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요. 하지만 LA, 웨스트 LA 같은 경우에는 골목 하나만 접어들어도 가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큰 길 건너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프리웨이 건너가는 건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개천, 다리 또는 단지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HOA 가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이쪽 동네는 50불 받는데 건너가면 150불 받는다. 그러면 지배 가격 차이가 조금 나죠. 그죠? 여기서 현재 판매 중인 것, 판매된 것 뽑아 보겠습니다. 그 real estate owned 빼고요. 주소 빼주고 그러면 아까 그 집이 이제 매물들이 53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집은 3베드 2베드 1700 스퀘어핏이니까 물건이 너무 비교 대상이 너무 많죠. 3베드만 볼래요. 그리고 1700 스퀘어핏이었으니까 저는 한 1400 스퀘어핏부터 2000 스퀘어핏까지만 볼게요. 너무 큰 거나 작은 거에 대조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액티브가 2개고 액티브가 2개고 현재 판매 중인 것 그리고 현재 지난 6개월 동안 판매된 게 7개가 나왔어요. 자, 이 중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프리웨이 건너편에 있지 않는지. 요거 하나 더 건너가 있네. 요건 빼줘야 되겠죠? 아, 액티브구나. 자, 요거 넘어가 있는 것 요거는 그 우리 가격으로 치면 안 됩니다. 599짜리. 그러면 이 동네에서만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게 45만이었고요. 제일 싸게 팔린 게 390, 제일 비싸게 팔린 거는 515. 아, 저는 이 친구는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이거를 50만도 안 넘는 동네에서 599에 내놓는 건 무슨 배짱인지 했는데 2017년생이네. 오케이. 자, 이 동네에서 평균 가격은 이제 45에서 47만 5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비싸게 팔리면은 한 50만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일 비싸게 팔린 거 한번 볼게요. 왜 뭐가 그렇게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이 집은 남들 50만 안 넘는데 이 집만 50을 넘었는지. 앞에서 봤을 때 이쁘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밖에 사진만 여러 장 찍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그러는데 밖에 사진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처음에 한 2-3장 찍고 그 다음부터는 안쪽 사진 보여줘야 돼요. 자, 바닥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창문 새 건 것 같고요. 위에 LED 라이트 박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에이전트들 이제 교육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진 찍으실 때 절대로 세로로 찍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세로로 사진을 찍으면 안 될까요? 좁아 보여? 좁아 보이죠. 좁아 보이죠. 집이 좁아 보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홀웨이는 안 찍는 거예요. 여기는 홀웨이를 찍었죠. 그러니까 세로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홀웨이에 볼 게 뭐 있다고 찍으세요. 자, 키친은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문도 새건 것 같고, 뭐 적당히 업그레이드 잘 돼 있고요. 타일도 새로 한 것 같고, 그냥 리모델링 적당히 잘 해놓으시면 한 50만. 아, 수영장도 있군요. 수영장이 있으면 한 2만 불 정도는 더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영장이 없었으면 약 한 50만 정도 했을 건데,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 51만 5천 정도에 팔렸다. 그리고 저희가 구매하려는 그 옥션 매물과 또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이 집은 1600 스퀘어핏이 조금 안 돼요. 땅은 10,000 스퀘어핏 정도가 되고요. 51년생이에요. 리모델링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살려고 했던 옥션 매물 한번 볼게요. 1700 스퀘어핏에 땅은 11,000, 56년생. 지도를 한번 볼게요. 어디 갔습니까? 뭐 어디 갔어요, 이건? 아까 50일만 넘게 팔린 게 이쪽이네요. 우리 집은 여기 있죠. 근데 요거 여기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산안토니오 애비뉴에서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가 다른가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요 큰 길인 것 같은데, 큰 길인지 아닌지를 또 보려면은, 아, 그렇게 큰 길은 아니군요. 프리웨이에서 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럼 의심해야 돼요. 근데 여긴 프리웨이 내린 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타운 애비뉴 있죠. 요거를 서쪽에서 동쪽이라고 그러면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프리웨이 내린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봤을 때 한 50까지도 팔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비싸게 팔린 거고요. 그 다음으로 비싼 게 49만이에요. 1471 스퀘어핏. 사진 32장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 좋은 현상입니다. 앞에 사진도 괜찮고요. 벽지예요. 스테이징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쁘네요. 그죠? 키친은 카운터탑만 바꾼 것 같고, 페인트 칠은 했고, 아, 이거 캐비넷만 좀 바꿨으면 완전 새 집인데 아깝네. 타일 새로 했고요. 바닥은 옛날 거 그대로 놔뒀습니다. 뭐 어찌됐건 뭐 리모델링 부분적으로 했을 때 한 49만 정도 받았고, 1471 스퀘어핏이고 땅이 11,000 스퀘어핏 정도 되고 52년생이니까 이 동네 매물은 1700 스퀘어핏. 아까 그 옥션에서 파는 매물은 50 정도면 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리모델링 해놓으면. 물론 잘 해놓으면 이거보다 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니까. 자, 요 매물 45만에 나와 있습니다. 재미없겠죠? 잘 팔아봤자 50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집 봐요? 깎아야죠. 제대로 배웠어. 깎아야지. 예? 뭐 셀러가 45에 팔겠다고 45 줘요? 아니죠. 그건 셀러가 원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얼마 원할 거야? 30만이요? 30만? 저기 칼 한 자루 주세요. 딱. 네? 훔쳐갈 수 있으시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시세보다, 특히 이빅션 해야 되는 집들은 시세보다 한 30% 싸게 사시면 충분히 남아요. 그 얘기는 50만에 팔 수 있다 그러면 한 15만 정도 깎으시면 돼요. 그 얘기는 35에만 샀다 그러면 돈 엄청 남습니다. 자, 우선 리모델링 하실 때 비용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네? 5만이요? 어떻게 하세요? 말씀 드렸나요? 제 리스트 드려요? 네, 리스트. 아, 저분은 우리 특수 손님이시구나. 저희 그 손님들 중에 돈 많으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매물 골라가지고 드려요. 네, 사모님 돈 많으신가 봐요.
되는. 자, 이런 매물들은요, 우선 조금 만약에 이 집이 빈집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한 38, 39 정도에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킵하셔도 되고 다시 되파셔도 뭐 나쁘지 않게 돈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이빅션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기간이 3개월 정도 추가가 되고 또 이빅션 변호사 비용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 35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35에 오퍼 쓰시는 거예요. 오퍼 던지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근데 리얼스테이트 본드는 뱅크 본드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잘 깎아주나요? 그게 에이전트 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리얼스테이트 본 프로퍼티. 45에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는요. 셀러가 얼마에 팔고 싶은지가 의미가 없어요. 뭐냐? 나한테는 이 집은 35만짜리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오퍼를 던지는 거고 셀러가 오퍼가 없으면 내 걸 받을 것이고 오퍼가 많다. 그럼 내 거 안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셀러가 얼마에 팔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45에 팔겠다는 사람한테 35에 오퍼 던지면 귀싸대기 한 대 맞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가격이 아닌데.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물을 봤을 때 사서 고쳐가지고 되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팔았을 때 한 4만 정도는 남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 잡고 있는 기간에 공사 비용은 1700 스퀘어핏이게 되면 아무리 싸셔도 6만, 비싸지면 7만 5천까지도 가요. 그러려면 35에 사봤자 벌써 변호사 비용에 공사 비용 합치시게 되면 벌써 40만 초반 가요. 그런 다음에 구매할 때 판매할 때 비용 들어가고 되면 45만이고 그럼 거기서 나머지 뭐 3만, 4만, 5만 남는데 그걸로 수익은 남아야지 이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집을 사서 전주인 쫓아내고 공사해가지고 되팔아서 연수익 한 10%, 한 20%, 30% 남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35에 사는 거고 만약에 저 집은 내가 거주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세보다 뭐 한 3, 4만 불만 싸도 난 사겠다. 그러면은 뭐 40만 불에도 살 수 있으신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나는 킵할 거야. 그러면은 잘 고쳐놓고 킵하신다. 그럼 뭐 한 37만, 38만에도 살 수 있는 거고요. 목적이 어떠냐. 저 같은 경우는 되팔 게 목적이니까 그만큼 더 싸게 사야 되는 거고 킵하실 분들은 뭐 한 2만, 3만 더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만 조금 넘게도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크니까.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자세히 안 본 거는 이게 지금 큰 길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는 잘 안 봤어요. 큰 길에 있으면은 집 가격이 약 10%가 떨어집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큰 길 샌브라노에도 없고 산안토니오에도 안 걸려요. 그러면은 요거 조용한 코너 파켓이니까 충분히 50만. 저는 한 조금 욕심 잡으면 한 51, 51만 5천까지도 한번 예상해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집은 35, 뭐 36 정도 사도 충분히 좋다. 어떠세요? 그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셨을 때 그냥 던지면 돼요. 하루에 10개씩만 오퍼 던져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개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타겟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 한 100개 집어가지고 다 던져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 안 꽂히겠냐고. 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오셨을 때 야, 나 하나 집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 사야지 이 생각으로 오셨으면 절대 오산. 이런 거 오퍼를 하루에 10개씩 던지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매를 싸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다른 매물도 한번 볼게요. 또 어떤 구매 방법이 있느냐. 액티브.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어디 갔습니까? 디스크립션 중에
디스크립션에 cash라고 써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집 팔고 싶은 사람이 디스크립션에 cash라고 써 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그죠? 싸게 팔고 싶다. 또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융자 안 된다. as is. 그렇죠. as is로 찾아줘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찾으면 돼요. 인베스터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cash 아니면 뭐 investor 아니면은 뭐 TLC. TLC라는 게 이제 tender loving care라는 뜻인데 TLC라는 얘기는 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꾸며줘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런 전문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를 시스템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립션 자체 내에서 필터링 내에서 상태 안 좋은 집들이 쭉쭉 나오겠죠. 이건 너무 멀다. 가까운 데 좀 볼게요. 자, 캐시라고 디스크립션이 써 있는 매물이 요 동네에 한 3개 있어요. 숄페이, 코로나, 숄세일이에요. 3베드 3베스 1500 스퀘어핏 땅이 많이고요. 첫 그림을 세로로 찍어놨어요. 제 밑에 있는 에이전트였으면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어우, 주여. 나이스. 네? 왜요? 나이스죠, 이런 건. 이런 거 딱 우선 사진 세로로 찍은 것만 가지고도 야, 이거는 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사진 보니까 이건 뭐 게임 오버네요. 어우, 야, 이건 좀 집하기 싫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 이거 주소 빨리 적으세요. 이거 오퍼 넣어야 돼, 이거. 이런 거 오퍼 넣어줘야 돼. 빈 수영장. 수영장에 물이 안 차 있어. 브라보. 이런 거 찾아야 돼. 이런 거는 706 산타폴라 코로나. 빨리 적으세요. 이런 거 오퍼 써줘야 돼. 산타폴라. 이런 거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이런 건. 자, 첫 번째로 제가 왜 이거 좋아하냐면 우선 일반인 바이어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일반 바이어가 야, 나 저거 다 고치면서 들어가겠다. 절대 없죠. 그러면 일반 바이어가 벌써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다. 투자자만 덤빌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우리가 검색 자체를 캐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시 only라는 게 나와버렸죠. 당연히 이 상태니까 저도 제가 리스팅 에이전트면 캐시 only라고 했겠죠. 이거 일반 융자 바뀌었어요. 자, 그럼 저기 1,500 정도면은 고치려면은 한 7, 8만 원 정도 생각해야 됩니까? 스쿼프당요 30불에서 40불 잡으시면 맞아요. 상태는 상관없고 안에 상태는 대충. 그러니까 1,500 스쿼핏이면은 약 한 5만 불. 네. 자, 연식도 중요해요. 만약에 2006년생이다. 그럼 밖에 페인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83년생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몇 년 됐어요, 이 집? 40년 조금 안 됐죠? 35년인가? 네, 35년. 자, 컨스트럭션 매테리얼의 라이프 타임이 몇 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집 짓는 거, 그럼 나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몇 년 정도? 네? 50년이요? 한 30년 되면서부터 안 좋아져요. 특히 루프는 30년 정도죠. 그러니까 35년 됐다 그러면 벌써 루프는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물 새기 시작하는데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타일 루프냐, 뭐 물론 이제 싱글이냐 그런 거 차이도 있긴 하겠는데, 타일 루프니까 저는 아직 뭐 한 5, 6년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붕은 안 건드려도 되겠지라는 가정 하에
한 5만 불 정도 인테리어 또 밖에 페인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5만 불이면 조금 쌀 수도 있겠다. 한 6만까지도 하겠네. 한 6만 정도 들어가야 된다 라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5만 9천. 수영장이요? 맞다, 수영장 있었군요. 수영장이 이제 빅티켓 아이템. 수영장은 그냥 페인트만 하고 쓸 수 있으면 땡큐. 그죠? 근데 만약에 뭐 필터 없어졌네, 또 뭐 크랙 됐네 이러면은 이제 그거가 이제 알아맞히기가 안 보고는 좀 어려운. 특히 물도 안 채워놨을 때 알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수영장은요, 이 물이 안 차 있으면 그 특수 페인트이기 때문에 페인트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물이 차 있어야지 페인트가 그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특수 수영장 페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집은 무조건 수영장 페인트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 비어있었겠 덮개도 안 덮여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먼지 같은 거 막 들어가 있고 태양볕 쌩쌩 쬐고 있었으면은 그 페인트는 살릴 수가 없어요. 페인트는 미니멈이고 그 기타 기계들이 얼만큼이나 살릴 수 있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수영장은 안전하게 한 5천에서 1만 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수영장이 이제 빅티켓 아이템 걸려 있고 인테리어 엑스테리어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 7만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집의 밸류는 얼마인가? 코로나 얼마 것 같으세요? 1500 스퀘어핏. 45만요? 코로나 쪽 잘 아세요? 아니요, 그냥 시세보다 한 6만 불 내려서 캐시오프가 큰 것 같아가지고. 자, 0.5마일 이내 보겠습니다. 자, 액티브 보고요, 펜딩 보고요, 지난 6개월 팔린 거 보고요. 우선 62개 나오네요. 너무 많다. 1500 스퀘어핏이니까 1200 스퀘어핏부터 1800 스퀘어핏까지 한번 볼게요. 25개 나와요. 어디 보자. 액티브가 4개 나오고 펜딩이 둘, 넷, 여섯. 펜딩이 6개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솔드가 나오죠. 자, 이 분포도를 봤을 때 이 동네가 저는 적당히 잘 소화되고 있는 동네인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여기 연식 한번 볼게요. 83년생이 있는가 하면은 56년생도 있고 2000년 넘은 것도 있나요? 없네요. 가장 젊은 게 뭐 98년 정도 되니까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어진 동네인 것 같아요. 자, 이때 이게 지금 퍼드였죠? Planned Unit Development라고 하는. 그러면 84년생 대충 한가 그 단지 내에 팔린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요 같은 단지는 없는 것 같고요. 건너편에 나온 거였고, 이건 이제 전부 단독주택이니까 HO에는 없는 것 같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싸게 팔린 게 이제 479, 485 있고요. 4베드. 그 다음에 가장 싸게 팔린 거는, 아이고, 22만 5천. 너무 싸게 팔렸네. 한 40만 초반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0만 초반이 싸게 팔린 것, 40만 후반이 비싸게 팔린 것. 40만 초반에서 후반. 그럼 이 집은 359. 이건 사야죠. 뭐 물어볼 것도 없네. 사야 되겠다. 예? 359에 샀다, 36만에 샀다 그러면 한 7만 정도 공사를 한다 했을 때 한 42, 43까지 올라가니까 공사해 놓으면은 뭐 한 48, 49까지도 팔 수 있느냐? 한번 48만에 팔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1600 스퀘어핏 4베드 14,000 스퀘어핏 76년생. 나온 지 하루 만에 팔렸어요.
키친도 새 거 했네요. LED 라이트 집어넣었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번 싹 한 것 같은데요. 수영장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난 무슨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뒷마당. 우와, 무지하게 크네요. 뭐 14,000 스퀘어핏이니까. 485. 땅이 되게 커요. 우리 거는 땅이 11,000 스퀘어핏 조금 안 되네. 그러면 359에 샀을 때 돈이 되느냐? 43? 조금 더 깎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거에 사도 나쁜 딜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36만원. 이 동네에서 뭐 30으로 시작하는 집은 없으니까. 그죠? 대부분 다 40 초반이 싼 거고. 나온 지 얼마 되죠? 나온 지 6일이요. 네.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독주택 이제 감정하신 방법인데, 몇 가지 더 이제 주의사항이 있다면, 연식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콘도인지 타운하우스인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다릅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에 있으니까 콘도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을 거지만, 단독주택보다는 가격이 떨어지겠죠. 또 PUD라는 것도 있어요. PUD, Planned Unit Development. 그건 뭐냐면 요즘 이렇게 새로 짓는 단독주택들 있죠. 땅 조그맣게만 4,000 스퀘어핏 해가지고 여러 개 똑같은 거 막 찍어내는 것. 그게 이제 PUD라고 합니다. Planned Unit Development. 땅은 이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 7,000 스퀘어핏 될 텐데 7,000 스퀘어핏 안 되고 작은 집들. 그런 것들 PUD라고 하고요. 또 요런 것, 그러니까 콘도, 타운하우스, PUD,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가격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PUD하고 가격 비교하시면은 조금 그런 사항들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PUD는 좀 더 싸다. 또 이제 집 안쪽을 가보지 않고서는 또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주위에 네이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는 뒷마당에 뒤쪽 건너편에 뷰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앞에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뭐 이런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만은 가격을 뽑기가 좀 어렵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레드핀 아니면은 진로우에서 주는 가격들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로 가격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드려낸 이유가 진로 믿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진로 가격 어떻게 뽑아요? 근데 그거 누가 뭐 집집마다 거기 앉아가지고 감정 이렇게 저처럼 뽑고 있겠어요? 주위에 팔린 거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그냥 산수처럼 이렇게 비슷한 걸로 그냥 메꿔 넣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러니까 진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놓는 에스티메이트는 15%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15%면 상당히 큰 거예요. 100만 불짜리 집이면 115만일 수도 있고 85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85만부터 115만 집이면은 하늘과 땅이죠. 어떻게 85만짜리고 115만짜리 비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진로우에서 우리 집 가격 이거라고 했는데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주위에 지난 6개월 동안 팔린 것과 현재 에스코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집 가격은 이게 좀 더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진로우에서 뭐 얼마였다, 이 생각은 앞으로 진로우 에스티메이트는 머리에서 뽑으시라는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친구들 뽑을 때는 뭐 프리웨이나 큰 길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 주위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죠. 네. 그리고 학군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한 길 건너면 이쪽 학군 들어가고 이쪽 건너면은 이쪽 학군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근데 진로에서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뽑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연 내 집이 얼만가. 솔직히 거기 거주하신 분이 더 잘 알아요. 진로보다. 그러니까 진로에서 배우실 거 있으시다면 거기에서 지난 뭐 한 6개월 동안 팔린 매물들 그리고 그 집의 상태들이 어땠는지 또 그 집의 사이즈가 내 거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 차이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내 집의 가격을 맞춰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자기 집 가격이 제일 동네에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셀러들이에요. 예. 제가 에이전트로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지금 판매하려고 오신 거 아니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셀러분들 진로 가격 보고 진로에서 우리 가격이 좋다는데 저는 딱 이렇게 리스트를 쫙 뽑아가요. 이 동네에서 팔린 매물도 쫙 리스트. 그래서 저는 얼마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동네에서 이렇게 팔렸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거든요. 그걸 보시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정말로 좀 가능한 가격을 맞춰 보시고 그거에 대한 그 기대를 하시는 게 본인이나 셀러분이시나 에이전트 분이나 시간 낭비 안 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새겨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